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꽤 많이 추워졌어요. 저번 11월 말에 한국에서 눈이 엄청 많이 내렸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춥지는 않았어서 눈이 다 금방 녹아버렸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침과 밤에 꽤 많이 추워져서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갑니다. 그나마 낮이 되면 영상 기온이 되기는 하는데요. 체감온도가 낮아서 영하처럼 느껴집니다. 체감온도라는 건 실제 기온이랑 다르게 내가 몸에서 느끼는 온도잖아요. 한국은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체감온도가 특히 더 낮게 느껴집니다. 한국의 겨울바람은 굉장히 날카로워서 사람들이 칼바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에 사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한국에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도톰한 외투 꼭 잘 챙겨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목도리를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목만 잘 따뜻하게 해도 온몸이 따뜻해진다. 그래서 이게 진짠가 하고 찾아봤더니 사실이더라고요. 목만 따뜻하게 잘 감싸도 체온이 3도나 더 올라간대요. 목에는 굉장히 중요한 혈관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이렇게 다른 부위보다 얇은 편이다 보니까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은 좀 떨어진대요. 그래서 여기를 잘 따뜻하게만 감싸도 몸이 훨씬 따뜻해져요. 그리고 또 다른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겨울 간식 잘 챙겨 먹기입니다. 겨울은 더 춥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은 겨울에 따뜻하고 달달한 음식을 먹으면서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크리스마스 쿠키도 생각나고 또 뱅쇼 같은 따뜻한 음료도 생각이 나요. 모두 달달하면서도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간식들이죠. 한국에도 겨울 하면 특별하게 생각나는 간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한국 간식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을 녹여주는 따뜻한 한국의 겨울 간식 이야기. 그럼 우리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할까요? 겨울에는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간식들이 많잖아요. 이런 간식들은 대부분 따끈따끈하다 보니까 날이 따뜻해지면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들도 이런 따끈한 겨울 간식들은 겨울에만 잠깐 팔고 여름에는 문을 닫아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겨울은 제가 추워서 정말 싫어하는 계절이긴 한데 이런 간식들을 생각해보면 약간 겨울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나라에선 이런 겨울 간식 이야기하면 어떤 간식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한국에서 겨울 간식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붕어빵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간식들을 이야기해도 붕어빵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붕어빵은 붕어를 닮은 바삭하고 고소한 빵 안에 달달한 팥이 들어간 겨울 간식이에요. 언제부턴가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간 슈크림 붕어빵도 많이 팔고요. 고구마 무스가 들어간 고구마 붕어빵도 팔고 있더라고요. 이 고구마 붕어빵은 진짜 고구마처럼 겉에 부분, 껍질, 그러니까 빵 부분이
보라색으로 돼 있어서 보기에도 참 귀엽고 예쁜 것 같더라고요. 붕어빵은 그러면 한국에서 원래부터 먹던 빵일까요? 사실 붕어빵은 일본에서 건너온 빵이에요. 일본의 오리지널 붕어빵은 사실 붕어빵이 아니라 도미빵이었습니다. 타이야끼라고 해서 도미 모양을 한 빵이었어요. 일본에서 이 도미가 귀한 생선이다 보니까 이 귀한 생선의 모양을 본따서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은 거죠. 근데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도미보다 좀 더 한국 사람들에게 친숙한 붕어 모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혹시 잉어빵이라는 것도 들어보셨나요? 잉어빵이라는 건 붕어빵 다음에 나온 빵이에요. 붕어빵이라는 건 처음에 타이야끼가 들어왔을 때 만들어진 빵인데 반죽에 그냥 밀가루만 거의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바삭하고 조금 더 담백한 맛이 나는 그런 빵이에요. 근데 잉어빵은 나중에 한국이 좀 더 잘 살게 되면서 이 반죽에다가 버터 그리고 찹쌀가루, 기름 같은 걸 더 넣어서 조금 더 고소하고 쫀득하게 만들어진 빵입니다. 이 잉어빵은 반죽이 좀 더 묽다 보니까 좀 더 반죽을 얇게 펴서 안에 소금도 훨씬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죽에도 더 고급진 재료가 쓰이고 또 안에 앙금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잉어빵은 어찌 보면 붕어빵보다 좀 더 고급진 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붕어빵보다 조금 더 고급진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붕어가 아닌 잉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겁니다. 붕어보다 잉어가 좀 더 고급진 생선이니까요. 이 잉어빵이라는 이름은 반죽과 팥을 판매하는 어떤 회사에서 만든 이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행복한 잉어빵이라고 써진 잉어빵 집에 가면 그냥 일반 붕어빵보다 좀 더 기름지고 그리고 앙금이 많이 들어간 그런 잉어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행복한 잉어빵이라는 이 이름만 보이면 자동적으로 가서 잉어빵을 사 먹곤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붕어빵이 무조건 나쁜 걸까요? 붕어빵은 잉어빵보다 기름도 덜 들어가고 그리고 팥 앙금, 달콤한 팥앙금도 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칼로리가 낮고 담백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잉어빵보다 붕어빵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어찌 보면 취향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바삭하고 달콤한 붕어빵 하나 먹고 싶어지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유명한 붕어빵집 몇 군데를 좀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먼저 남양역 1번 출구 건너편에 있는 남양역의 잉어빵 집입니다. 여기는 평일에 가도 30분은 기다려야 될 만큼 정말 인기가 많아요. 속에 앙금이 비쳐 보일 만큼 반죽을 굉장히 얇게 해주기 때문에 앙금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스루 붕어빵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얇은 바삭한 반죽 안에 이 풍부한 팥이 정말로 만족스러운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효공잉어빵이라는 곳이에요. 효창공원 앞역 2번 출구 쪽에 있는 붕어빵 집이에요. 여기는 김치 붕어빵인 매코미로 유명해요. 근데 그냥 김치를 잘게 다져서 넣은 게 아니라 김치와 함께 당면 그리고 야채 같은 것도 버무려진 그런 속을 넣은 그런 붕어빵이거든요. 왜 김치만두를 군만두로 구워서 드셔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군만두로 구우면 바삭하고 맛있긴 한데 전체가 다 바삭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붕어빵 반죽으로 이렇게 구우면 전체가 다 완전 바삭바삭한 그런 붕어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매코미 붕어빵 먹어보면요. 정말 최고로 바삭바삭한 김치만두
잘 구워진 김치전 같은 걸 먹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매코미 붕어빵만을 위해 이 효창공원에 가는 분들도 계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대 입구 2번 출구 쪽에 있는 고구마 붕어빵 집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는 한 집만 붕어빵을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 고구마 붕어빵을 팔고 있어요. 이 고구마 붕어빵 안에 들어가는 고구마는요, 그냥 고구마를 으깬 게 아니라 약간 크림처럼 뭔가 더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커스터드 크림 같은데 좀 더 고구마의 풍미가 느껴지는 그런 고구마 무스가 들어간 빵이라서 굉장히 맛있고 크리미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이 고구마 무스 크림 붕어빵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한국에 오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이 고구마 붕어빵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붕어빵들을 풀빵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말도 들어보셨나요? 풀빵? 약간 잔디 같은 자라나는 풀 말하는 건가? 왜 풀빵이지? 라고 굉장히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풀은 그 자라나는 풀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접착제로 쓰는 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김치 만들 때 찹쌀 풀을 쓴다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이런 끈적끈적한 반죽을 만들어서 벽지를 벽에 붙일 때 접착제로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풀은 접착제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색종이 같은 거 미술 시간에 붙일 때 풀을 발라서 붙였잖아요. 이런 것들 다 우리 한국에서는 풀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풀은 딱딱한 딱풀도 있고요. 그리고 물로 된 물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풀빵들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국화 모양을 한 국화빵, 그리고 호두와 팥이 들어간 호두과자, 땅콩이 들어간 땅콩과자, 계란이 들어간 계란빵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경주에서 유명해져서 일본에서도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시범빵도 다 풀빵입니다. 이런 풀빵들은 대부분 가격이 싸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사 먹었습니다. 특히 역 앞에는 붕어빵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물가도 올랐고요. 또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나왔었잖아요. 이때 문을 닫은 붕어빵 집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붕세권이라는 말이 새로 생기기도 했습니다. 붕세권, 뭐냐 하면요. 역세권이라는 말에서 온 새로운 말이에요. 역세권은 역이랑 집이 가까우면 역세권이라고 부르거든요. 역이 가까우면 어딘가 나가기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집에 프리미엄 가격이 붙어요. 집세가 더 비싸지는 그런 좋은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 붕세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붕어빵 집이 가까운 프리미엄 집이야 이런 말이 됩니다. 요즘 이렇게 안타깝게도 길거리 음식 파는 곳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우리에겐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의 앱으로 붕어빵 그리고 붕어빵 말고도 다양한 한국의 겨울 간식을 파는 집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앱이 가슴속 3,000원이라는 앱입니다. 정식 건물이 아니라 조그마한 포장마차로 된 이런 집들은 네이버 지도나 구글 맵 이런 데 찾아봐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앱으로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리뷰 같은 것도 볼 수 있어서 편하니까 한국에 오시면 다운받아서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또 다른 간식 이야기해보자고 하면 호떡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호떡은 달콤한 속을 넣어서 납작하게 구워서 만든 떡이에요. 기름을 넉넉하게 써서 굽기 때문에 굉장히 바삭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호떡 반죽은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시키는 반죽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그리고 호떡 속에는 설탕, 계피, 그리고 땅콩들이 보통 들어가는데 부산의 씨앗호떡 같은 곳은 씨앗을 더욱더 듬뿍 넣어서 정말 고소하고 씹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 호떡은 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호떡은 인도나 터키 같은 데에서 먹던 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난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에 전해졌고 그 후에 청나라 상인들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사실 이 호떡이라는 이름만 봐도 호떡이 한국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호떡에 들어간 이 호자는요, 오랑캐호라는 글자인데요. 이 호는 옛날에 중국에서 쓰던 말이에요. 중국 밖에 있는 민족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조금 낮춰서 부르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밀, 호떡, 호두, 그리고 호주머니, 호박 같은 것들은 이름만 들어봐도 밖에서 온 거구나, 한국에서 온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중국에서 호떡이 들어올 때는 고기나 야채 같은 걸 넣어서 짭조름하게 간을 했어요. 중국식 호떡인 시엠핑을 보면 다양한 고기와 야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이 호떡이 오면서 설탕, 계피, 견과류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짭짤한 호떡보다는 달달하고 고소한 이런 호떡이 훨씬 더 익숙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이런 야채나 고기가 들어간 호떡을 아예 안 파는 건 아니에요. 남대문 야채 호떡이라는 곳에서는요, 꿀씨앗 호떡 말고도 팥호떡, 야채 호떡 같은 것들을 팔고 있어요. 남대문 시장에 있는 이 호떡집은 정말 유명해서 한 번 가면 30분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건지 외국인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명동에도 분점을 하나 냈더라고요. 여기는 거기만큼 웨이팅이 많이 길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청동 호떡집이라는 곳에서도요, 이 야채 호떡들을 함께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에 계신 분들은 이미 중국의 본고장 호떡을 드셔보셨을 테니까 한국에서 호떡을 먹어볼 필요는 없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국의 이 야채 호떡은 당면이 들어가서 한국식으로 양념한 잡채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중국식 호떡이랑은 약간 맛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게 되면 맛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양념한 잡채가 참 짭조름하니 맛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한국의 겨울 간식은 어묵꼬치와 물떡입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 때 어묵꼬치 하나에 국물 한 모금 하면 바로 몸이 따뜻해지죠. 어묵은 중국에서 건너와서 옛날부터 한국에서 먹기는 했는데요. 이게 만들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귀한 거라서 아마 일반 사람들은 쉽게 먹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에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어묵을 많이 먹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이후인 것 같습니다. 어묵은 밀가루와 생선 살을 섞은 거니까 고기를 먹기 어려웠던 그 가난했던 시절에 한국 사람들이 간식이나 반찬으로 챙겨 먹기에 좋은 음식이었어요. 특히 네모난 사각 어묵을 꼬치에 깨거나 봉 모양으로 된 길다란 어묵을 꼬치에 깨서 어묵탕으로 해서 포장마차에서 많이 먹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런 포장마차에서 따끈한 어묵 국물과 어묵꼬치 하나 하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요. 정말 어묵을 좀 더 잘 즐기고 싶으시다면 전문 어묵 분식점에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서울의 광장시장이나 부산의 자갈치 시장 같은 큰 시장에 가보시면요. 유명한 어묵 분식집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곳에서는 직접 막 만든 신선한 어묵들을 맛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를 넣어서 한국식으로 얼큰하게 만든 국물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식 어묵탕을 한번 드셔보시고 싶다면 이런 어묵 분식집을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쫄깃쫄깃한 떡을 좋아하신다면 물떡도 꼭 드셔보세요. 가래떡을 꼬치에 꽂아서 어묵 국물에 오래 끓인 떡꼬치인데요. 약간 일본의 모치킨짜꾸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치킨짜꾸에 들어가는 키리모치가 찹쌀이다 보니까 그냥 키리모치만 어묵탕에다 오래 끓이면 이 떡이 다 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유부주머니에 넣는 거겠죠? 근데 한국에서 쓰는 이 가래떡은 찹쌀이 아니라 맵쌀로 만들기 때문에 오래오래 끓여도 퍼지지 않고 모양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모치킨짜꾸도 맛있긴 하지만 유부에 씹는 맛 없이 떡이 부드럽게 씹히면서 어묵 국물이 쫙 퍼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묵 국물을 잔뜩 흡수한 떡을 그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모치킨짜꾸도 맛있는 이유가 이 어묵 국물이 떡에 잔뜩 스며들어서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유부랑 같이 먹어야만 해요. 그죠? 유부도 맛있기는 한데 이 떡만 혼자 먹을 때 그 맛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 물떡을 먹으면 그 어묵 국물이 잔뜩 배어든 떡이 쫄깃하고 부드럽게 사르르 입안에서 녹는데 와, 이거는 진짜 드셔보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묵도 어묵이지만 이 물떡을 발견하시게 되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이 겨울 간식들은 제가 진짜 다른 간식들보다도 더 좋아해서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이 화면 너머로 간식들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구할 수 있다면 이렇게 공장에서 나온 꿀호떡 같은 것들을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불에다가 구워 먹으면 꽤 맛있거든요. 그냥 밖에서 파는 호떡이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정말 맛있어서 제가 자주 챙겨 먹는 간식이에요. 이런 간식들은 겨울에 먹어야 제맛이라 왠지 그냥 다른 계절엔 생각이 잘 안 나다가 겨울만 되면 딱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이 물떡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혹시 어묵탕 같은 거 끓이실 수 있는 분들, 일본에 계신 분들은 어묵탕 많이 끓여 드시잖아요. 이때 한국 마켓 같은 데서 파는 떡볶이 떡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넣어서 푹 한번 끓여서 드셔보세요. 또 모치킨짜꾸랑은 약간 다른 국물이 잔뜩 스며든 약간 다른 식감의 맛있는 떡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팁을 드려서 한국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먹는 이런 겨울 간식들을 드셔보시게 하고 싶네요. 자, 오늘은 그럼 이렇게 해서 한국의 겨울 간식에 대한 에피소드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겨울 간식들은 어떤 거예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어쩌면 지금 따뜻한 나라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추운 날씨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몸 더더욱 잘 챙기시고 따뜻한 옷 입으시고 따뜻한 간식 잘 챙겨 드세요. 자,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우리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